환영합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고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뇌수민 내비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오신 기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드립니다. 저는 이번 기자회견 사연을 맡은 모든시간 대리는 김태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번 소개해 올릴 분이 계십니다. 그 생산장을 맡고 계신 포항남 올림픽 김병 의원님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유승민 의원의 모두 발언이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입니다. 대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 날씨에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모두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전에 와서 대전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그리고 트위니라는 그 회사에 갔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에 다니고 스타트업도 많이 다녔지만 오늘 그 유성구에 있는 트위니라는 그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 한 6년쯤 되는 회사인데 그 쌍둥이 대표이사 두 분이 한다고 이름이 트위니였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정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대전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가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고 제가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경제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구보다도 경제 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갔던 그 트윈이라는 임직원 101명의 그 작은 기업, 뭐 중견기업이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그 방향에 꼭 부합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왔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제가 대전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완성된 그런 공약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을 뵌 이 기회에 제가 이런 방향으로 대전 충남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대전의 대덕특구를 먼저 혁신 인재가 넘쳐나는 첨단 과학기술 미래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제 공약 중에 사람들이 이래 많이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는 공약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혁신 인재를 디지털 전환 시대에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인재를 우리가 확보하는 그 길밖에 없다. 인재를 확보해 놓으면 그 인재들이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그 인재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거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저는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명 양병을 늘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의 대덕특구가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그 지역의 스탠포드 대학, 버클리 대학 이런 대학들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얼한 그런 그 발전상이 가장 딱 맞는 데가 저는 바로 대전 대덕특구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R&D를 지원하고 혁신 산업을 또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해서 세계 최고의 연구 자유 도시로 대덕특구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꿈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이 토대가 되는 원천기술과 융복합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덕을 재창조하는 그런 국책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잘 알려진 건데요. 대전시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이렇게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 비율이 0.95가 나와서 이걸 빨리 끝내고 충청과 호남이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대전 호남 간 철도 고속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전과 세종이 한 불과 20여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세종이라는 그런 새로운 도시가 생겼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세종의 발전 가능성이 저는 대전에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을 엮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ICT 융복합 사업이나 바이오메디칼이나 또 ADD 등 국방산업과 세종의 헬스케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앞으로 대전 세종이 이 경제자유구역이 충청권의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약속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27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전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150여 개국이 참여하는 어떤 스포츠 메가 이벤트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대전이 국제 이 종합 경기를 유치하지 못했던 그런 도시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도시를 유치함으로써 대전의 어떤 체육, 스포츠 이런 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난번에 1차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대전이 세종시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지정할 때에는 대전이 1차 혁신도시 때와 같은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대전에도 좋은 공공기관들이 내려와서 세종시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대전시의 공동화 현상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 대전에서 인구 이동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같은 것도 대전에 잔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만 간단한 저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오늘 그 투이니 기업에 가서 서울이나 판교에 성남 판교에 가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저는 대전 대덕에서 카이스트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아직도 박봉에 꿈을 키워가면서 이런 새로운 기업을
대전에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제 간단한 모두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분들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대전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예, 현대 기자님. 네, 주도부 이현재 기자입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대덕 특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규제를 혁신하고 인프라를 조성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라든지 어떤 규제들 좀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덕, 예, 고맙습니다. 대덕 인프라, 대덕 그 특구는 거기는 정말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그 대덕 특구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메카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한번 레노베이션을 할 시점이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덕 특구를 정말 세계 최고의 연구 자유도시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실리콘밸리와 그 바로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지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 얼마나 긴밀하게 이게 산학연 연계가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게 바로 여기에 대덕에 있는 연구소, 그 다음에 이 대전과 대전 인근 지역의 대학들,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런 기업과 산업, 여기에 연계가 이루어져서 저는 이 대전이 정말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내고 그게 바로 우리 산업에 쓰일 수 있는 그런 특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즈니스 이 모델로 도시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대덕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레노베이션하는 재창조시키는 그런 노력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의 수많은 국책연구소들이 대덕과 대덕도 인근에 대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국가 R&D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금융 말씀하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금융에서 왜냐하면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서울 부근에 주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판교나 이런 데 많습니다만은 대전에도 카이스트나 이 대덕을 중심으로 젊은 분들이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경쟁을 하고 싶다, 도전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금융 지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금융 지원은 이 지역의 스타트업만 위해서 얼마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부의 금융 지원이 특히 이렇게 여기에서 카이스트나 대덕의 젊은 연구원이나 졸업생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정부가 저리로 금융을 꼭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이 KDB 한국산업은행 같은 그런 국책은행이 당연히 동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ND 방송의 정원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 앞서서 중소기업 방문하시면서 대전 지역에 스타트업하기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 특구가 지리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 문제점. 예. 왜냐하면 서울과 판교가 이제 기업이 그동안 거기에 많이 유치가 됐는데 이제 대전이 과학도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해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대전역에 와서 다시 대덕 특구로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지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대전역에 내려가지고 대전 부근에 어디 갈 때는 저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어떤 누가 자동차 도움이 없으면 그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걸 느꼈는데 그거는 아마 뭐 제일 쉽게 저는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도시철도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더 공부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만은 대전의 중심과 대덕과 또 세종시 이렇게 있는 도로망과 이 지하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전의 어떤 전반적인 교통망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대전의 중심가와 대덕을 쉽게 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세종도 마찬가지고 이 교통이 불편하면 뭐 당연히 좋은 인재들이 오기 힘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도, 서울에 아주 가까운 경기도 일부에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IT 분야의 새로운 대기업들이 이제 많아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저하고 같이 자리하신 경북 포항 남구 울릉군의 김병 의원님과 지난번에 포항공대가 하는 포스텍이 하는 그게 뭐였죠? 체인지업 그라운드라는 그 포스텍이 출자를 한 체인지업 그라운드라는 그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터 비슷한 그런 데 가봤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이라는 또 포스코와 포스텍이라는 큰 대기업과 그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그 이유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덕 같은 경우에는 포항보다는 조금 뭐 접근성이 나을지 몰라도 이 수도권 서울에서의 어떤 접근성 문제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못 오고 또 좋은 비즈니스가 생겨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또 좋은 일자리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덜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후보로서 저는 대전, 대구, 부산, 또 광주, 전주 이런 지방도시들이 지금 젊은 인재들이 계속 유출이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거기에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인데 좋은 기업을 여기에 지방에 유치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거기에는 오늘 제가 갔던 트위니는 거기에 근무하는 101명 분들이 제가 보기에 진짜 인재들인 것 같았고 다들 굉장히 정열에 불타가지고 다들 같은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이 회사를 자율주행 로봇 이 회사를 자기들이 가진 기술력으로 진짜 세계 최강의 회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열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대덕을 떠나지 유성구에 있었는데 떠나지 않고 수도권으로 안 가도 여기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거는 그거는 기업의 역할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정부가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그 대전역과 대덕특구 사이의 어떤 교통망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교통망이 될지를 판단을 해서 그걸 공약을 하고 대선 후보의 공약이라는 거는 좋은 공약은 서로 또 나중에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려운 부분을 저희 대전에 있어서 저희 대표적인 공약으로 앞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 좀. 오늘 뭐 이제 완성된 공약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공약 대부분은 그거에 시인을 하는
예. 드리고요. 그냥 조금 다른 말씀인데 4년 전 대선에서 충청권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 아시죠? 네, 압니다. 심상정 후보보다도 다 뒤졌었습니다. 대전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였지만 안철수 후보한테도 졌었고 유승민 당시 이제 바른정당 후보가 심상정 후보보다도 이렇게 5위에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10월 8일이면 이제 4강으로 압축이 되고 또 본선도 만약에 기출을 하신다면 충청권에 대해서 어떤 공약하실 전략이 있으신지 4강이 목표시겠지만 4강이 목표가 아니고 최종 후보가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충청권 공약은 제가 지난 대선에 국회의사당 본원의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걸 제가 공약을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세종의사당 법이 통과가 돼서 그거는 아마 거의 뭐 국회의 어떤 분원같이 세종에 정부 부처들이 있으니까 그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들과 국회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제 일부가 임시로 때때로 이렇게 세종에 오는 그런 개념인데 저는 대전이 국토의 딱 중심이기 때문에 또 국회라는 거는 이거는 지역구 253개입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이 다 전국에 제주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국회야말로 저는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국회의원이 꼭 서울에 가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이 통과시킨 게 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국회와 법원과 행정부 이 3부 중에 국회야말로 전국에 사시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관이니까 충분히 대전이든 세종이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약은 제가 계속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이제 법원과 행정부는 뭐 상당수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미 세종시에 와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회로 옮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서울 입장에서도 여의도에 국회가 옮기고 나면 여의도라는 도심의 그 큰 땅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에 말씀해 주신 대전 충남에서 제일 낮은 어떤 지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전이 전국의 표심을 거의 이렇게 이렇게 집합시켜가지고 전국의 어떤 민심의 바로메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경상도 분들도 많이 와서 사시고 전라도 분들도 많이 와서 사시고요. 또 수도권에서도 거꾸로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전이나 세종이나 이런 데 많이 와서 사시기 때문에 이 지역이야말로 전국 표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지역이라서 제가 지난 대선에는 4번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대선이 7개월이나 앞당겨지고 이랬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되어서 우리 대전, 충남, 충북, 이 충청 지역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기 그 질문하시려고 했던 거. 예, 아까 저쪽에. 예. 네. 예,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한국형 중형 가습기 사업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시 못 들었습니다. 한국형 중형 가습기 예. 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형 가습기 사업이 1단계부터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권면 사업단장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추진 지연 사유로 문정부의 사업 재검토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연된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중형 가습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기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형 가속기든 어떤 가속기든 양성자 가속기든 저는 가속기 사업은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국의 주요 거점에 다양한 가습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습기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아무래도 예산을 딴 데 많이 쓰다 보니까 과학기술이나 국방이나 이런 대형 사업들이 조금씩 딜레이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요한 가습기 같이 과학기술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이 가습기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이건 뭐 다른 거 없이 예산이 바로 투입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제가 첫 해 편성할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 공대에 방사관 가습기가 처음 생길 때 그리고 경주죠. 거기 양성자 가습기 하고 이럴 때 저도 뭐 문과 출신이라서 가습기가 많은 건지 처음에 잘 몰랐는데 그 과학자들한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가습기라는 게 우리 뭐 BT다, IT다 이런 산업이 발전하는데 없어서는 진짜 안 되는 그런 인프라 시설이고 그거야말로 뭐 기업들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연히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초기에 이런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다른 데 돈을 쓰느라고 이렇게 미뤄놨던 이런 사업들은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거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현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으니까요.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 예. 지지자분 같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가 연구원이셔가지고 연구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권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례가 문 정권이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현재 원자력연구원의 수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유 후보님은 전문가 출신으로서 이러한 연구자들의 결과가 본인의 정책과 상이한 결과가 나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분이 아니라서 이 질문까지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자분들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다르게 그 질문이 뭐 그렇게 정치적인 질문도 아니고 해서 제가 답변을 안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원자력 공학과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원 등 이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소들의 어떤 직장들 그게 뭐 몇 년째 지금 계속 인력 유출이 되고 해외로 나가고 원자력 학과 정원은 줄어들고 예산은 투자나 R&D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석탄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지금 석탄이라는 거 이거 자체는 뭐 탄소 중립에 너무나 위배가 되니까 석탄이 만약 다 발전이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해서 석탄 발전소는 없애야 되거든요. 그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또 포항제철 같은 데도 석탄을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석연료를 쓸 때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포철 같은 그런 석탄을 많이 쓰는 데나 석탄 발전소나 이런 데를 없애고 그럼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이 많은 이 수요를 감당을 하는 그런 공급을 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전은 저는 당분간이라는 게 아마 상당 기간이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2021년이니까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갖고 있다면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 30년은 최소한 우리 에너지의 이렇게 척추 역할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 기술 발전을 시켜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나라 같이 바람도 덜 불고 햇볕도 안 들어오는 날이 있고
우리나라 같이 자연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비싼 이런 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그러면 싸게 공급을 할 거냐? 그거는 기술 발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 일을 못 해내면 그럼 뭐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 또 요새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후퇴된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다음 정부 초기에 꼭 해서 다음 정부 초기에 각 대학의 원자력 학과 또 원자력 연구원을 위시해서 이 원자력 연구를 하시는 분들 또 원전의 안전에 관한 또 그런 기술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모여서 이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앞으로 20, 30년 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원자력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생기는 방사능 이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리하는 문제가 그게 비용이 만만찮고 환경 오염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거는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핵무기를 가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생각해서도 원자력 연구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는 인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재처리와 농축 기술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미가 아니라 일미, 미일 원자력 협정이 그렇게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처리와 농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처리와 농축을 못하니까 방사능 폐기물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할 일이 원자력 분야에 굉장히 많다. 그게 꼭 원자력 발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이 정말 세계에서 작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이 원자력 기술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제가 깊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한다고 무리하게 했던 그거는 바로 원상태로 돌려놓고 원전도 계획 중이거나 가동 중인 거는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 건설 계획했던 거는 건설을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 수요를 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나라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자분이 아니신데 지금 왔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뭐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요. 예. 고정하시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언론분들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유승민 예비후보의 대장 기자님. 예, 얼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